오늘은 가히 PMI의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PMI 지수 내놓고 있는데요. 시장이 가장 관심을 표명하는 지표는 아무래도 중국이겠죠. 중국의 6월 HSBC 제조업 PMI 막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신증권 성현주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예상치가 49.8이었는데 50이 넘었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6월 HSBC PMI 지수 잠정치가 50.8%로 전월 49.4% 대비 1.4%포인트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를 했고요. 6개월 만에 또 50%를 회복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지표 발표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배경에는 그동안 써왔던 미니 부양책 같은 것들이 좀 효과를 발휘하는 건지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기저 효과가 좀 낮았다는 점, 그러니까 작년 6월과 또 7월 달에 워낙 PMI 지수도 낮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미니 부양 정책들, 지난 4월에 이어서 6월 16일에 중국이 이제 차별적 지준율 인하를 했는데, 대부분 이 소액 대출, 즉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그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 기업들을 대표하는 이런 지표에 영향을 주었다는 판단이고요. 수출 회복 또 일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6월 서프라이즈 인덱스 반등폭도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여줬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또 중국에 대한 어떤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조금 이렇게 안심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이 PMI 지수는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런 가능성을 높여줬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하지만 실질적인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완연히 탈피했다고 보기에는 우선 3분기 이제 발표되는 실물 지표들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 투자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 부분들이 아직 지지부진한 부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실시했던 이런 정책들에 대한 효과가 과연 이제 실물 지표에도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실물 지표가 개선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동안에 이제 5개월간 좀 쭉 위안화 약세가 이어져 왔는데 최근 들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안화 강세 기조로 이제 다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제 하반기 쪽에 이제 중국 위안화 강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3분기 말부터 좀 뚜렷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제 자본시장 개방 정책이 이제 10월, 11월 호황통이라는 주식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민영 은행들과 같은 정책들이 하반기에 좀 가속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여준다면 이제 환율 자체도 하락을 하면서 위안화 강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기 회복 신호가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 뭐 중국 경제 관련해가지고 체크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그 매월 발표되는 이제 PMI 지수, 그리고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에서는 이제 수급 우려 자체가 사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매월 분기마다 발표되는 중국의 이 WMP 만기도에 대한 수급 우려 정도, 그리고 이제 회사채 디폴트가 또 7월 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간헐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대신증권 성연주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